예, 오늘은 정적분의 정의와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이제 강의가 좀 짧은 시간에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 문제를 확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히 깊은 이야기까지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교과서에 보시면 이 과정들이 다 증명이 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제 결과를 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정적분의 정의 부분과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정말로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보통 결과만 그냥 기억을 하는데요. 그 내용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따라서 써주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적분의 정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요. fx와 다친구의 연속일 때 이 정적분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식을 학생들이 본 적이 있죠. 우리가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a로부터 b까지 이렇게 끊어서요. 이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각형, 직사각형 의 넓이를 더했었죠. 실제로 우리가 n등분을 하게 되면 저 직사각형 자체가 합해도 면적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그러니까 아주 잘게 자르는 거죠. 잘게 자르면 나중에는 저 그 곡선 아래의 면적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적분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f의 xk가 물론 지금 이 값이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히 넓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 음수 값이 되겠죠. 음수 값을 모으게 되는 거고 지금 x축 위의 방향이 있을 때는 양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 델타 x라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델타 x의 정의가 b에서 a를 빼서 n등분한 거예요. 그죠? 그럼 k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우리가 a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델타 x를 k번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x1이 되면 a 더하기 델타 x, 그다음에 두 번째 x2가 되면 a 더하기 2 델타 x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이런 사각형을 쭉 모아준다. 그런데 n을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잘게 나눈 거죠. 그것을 우리가 a로부터 b까지 적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적분의 정의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 근거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연속인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할 때요. 이것을 적분하면 원시함수 아까 우리 라지 fx라고 했죠. 그때 우리가 구간의 양끝. 지금 우리가 이제 적분은 부정적분 경우는 우리가 구간이 없었잖아요. 정적분이 되면 구간이 생기는데 A로부터 B까지 적분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빼주셔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솔직히 지금 이 부분을 막 증명해 주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우리가 일단은 이런 기본 정리를 활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또 개념을 정리할 거고요. 다만 학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 정도 교과서를 통해서 이 두 부분 정적분의 정의 파트와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꼭 읽어서 한번 마음에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정적분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까지 기억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을 배웠는데요. 자, 일단 부정적분은 함수예요. 함수. 자, 함수인데 어떤 함수다? x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함수기 때문에 x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게 함수로 처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때 부정적분은 미분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적분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미분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적분은 어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x하고 상관없이 이 a, b에 달려 있어서 지금처럼 구간에 상수가 들어가 버리면 값 또한 상수가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정적분은 면적처럼 생각을 많이 해요. 뒤에서 우리가 넓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만 fx의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향면적이다. 그러니까 부호를 가진 면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호를 가진 면적이에요. 부호를 가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곡선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적분하는데 위에 부분에 적분하면 이 값이 양수가 나오겠죠? 양수가 나오고 아래 부분에 적분하면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호는 가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값은 면적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정적분의 값은 상수다. 부정적분은 함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물론 우리가 적분에 대한 공식도 표현들 그다음에 알아야 될 것 좀 더 정리해 풀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이미 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건 알고 있다고 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정적분의 구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x고 여기는 y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x에서 적분을 물론 해야 돼요. 그러나 2하고 4가 들어가는 순간에 x는 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도 y가 있는데 y에 대해서 적분하고 4하고 2를 집어넣으니까 또 y가 사라져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이 y 대신에 이 y를 x로 바꿔도 완벽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냥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x제곱 2x dx라고 고치셔도 돼요. 이거 뭐 치환 이런 것이 아니라요. 지금 정적분에서는 이것이 x냐 y냐 t냐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구간이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구간을 순서를 바꿀 때는 자, 우리 뒤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2에서 4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분값을 어떻게 계산하면 2에서 4고요. 여기는 x 더하기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2에서 4로 바꾸겠습니다. 자, 음수를 빼주시고요. 자, 이럴 때 자, 그러면 여기서는 x 더하기 2가 되겠고요. 그죠? 4의 x제곱 2x 더하기 4의 dx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합쳐질 수 있죠. 구간도 같고 식도 공통되는 부분이 막 보이네요. x 더하기 2가 있고요. 자, 분모는 같고요. 자, 여기서 조금 해볼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라는 공통인수를 가져요. 자, 그리고 x제곱 빼기 4가 남죠. 그래서 x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좀 복잡하나요? 이렇게 약분해 주시고. 그럼 x 마이너스를 앞으로 가서 보시면 익수관식이죠.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를 곱해 주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 세제곱 공식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적분해 주시면 자, 우리가 이런 기호를 써 주시고요. 4분의 1의 x 4승 마이너스 8x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2하고 4 놓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는 4의 4제곱에서 4로 나누니까 4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4, 8, 32가 되고요. 이렇게. 자,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니까 16이니까 4로 나누면 4가 되고요. 여기는 28, 1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64에서 31을 빼니까 다시 30인가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2가 돼서 44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x로 바뀐다는 사실 정적분의 성질로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자,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때 x는 b에서 극대래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함수를 좀 표현을 해 볼게요. 좀 좁은 공간이지만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원점 대칭인 함수죠. 최고창에서 음수였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최고창에서 음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a고 0이고 a. 자, 원점 대칭인 함수였고요. 그런데 b에서 극대니까 여기가 b네요. b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b로부터 마이너스 b는 여기 극소에 마이너스 b가 딱 있겠네요. 자, 마이너스 b로부터 a까지 적분한 값이 a예요. 라지 a고. 근데 이제 이때 b부터 a 더하기 b까지 f의 x 마이너스 b인데 너무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적분은 평행이동이 자유로워요. 왜 그러냐면 평행이동을 구간하고 같이 함수를 같이 옮겨주시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f의 x 마이너스 b를 fx라고 고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이동한 거죠? 이렇게 가면 x 대신에 x 더하기 b가 들어갔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뭐 구간도 마이너스 b만큼 옮겨주시면 0에서 b까지가 돼서 fx dx. 자, 요거 제가 설명드리고 다시 적어볼게요. 자, 설명드리면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옮긴 게 fx예요. 그리고 그러면 적분의 구간은 마이너스 b만큼 하니까 0에서 a가 되겠네요. 이 값이 b라는 거예요. 아, 0에서 a까지 적분을 하면 그것이 b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적분한 것이 b가 되겠네요. 면적이 아니라 적분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b로부터 a까지 아까 적분한 게 a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였는데 b를 빼버리니까 여기를 적분한 값이 a-b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로부터 0까지 적분한 게 a-b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때
이 절대값의 적분값을 구해라. 절대값이 돼 있으면 이제 양수 음수를 구별해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b부터 0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b에 0에 여기서는 자, 앞에다가 쓸까요? 마이너스를 빼서 마이너스의 fx가 되겠고요. 자, 0으로부터 a까지는 그대로 양수인 부분이죠. fx.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b로부터 0까지 적분한 게 a 마이너스 b였고요. 그럼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a 마이너스 b. 넓이가 아니라 그냥 적분한 겁니다. 자, 0부터 a까지의 적분은 b였어요. 자, 이건 조금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 배운 거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죠? 이 문제도 기출 문제인데요. 평행이동을 통해서 이 값이랑 동일한, 이 값과 동일한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b에서 극되고 마이너스 b에서 이제 극소오면서 마이너스 b로부터 0까지 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a 마이너스 b라는 걸 구해냈기 때문에 적분값이고 앞에 마이너스 붙여준 거는 절대값 풀 때 이 마이너스가 나왔던 부분이죠. 예. 그래서 자, 마이너스 a에 플러스 b 플러스 b니까 2b 이렇게 해서 a, b를 이용해서 값을 나타내 봤습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2b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표현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잘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fn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x에 대해서 적분하기 때문에 n분의 1은 앞으로 나가도 되죠. n분의 1은 앞으로 나오시고 0부터 1까지 xn이니까요. 여기서 0에서 1이고 자, n 더하기 1분의 1에 x에 n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1 넣었을 때는 이게 n 더하기 1이 되고요. 0 넣으면 0이니까 n 더하기 1만 나오겠죠. n 더하기 1분의 1만. 그래서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식을 우리가 더해야 되니까 부분분수해서 넣죠.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부분분수 기억나시죠? a와 b의 곱의 경우는 자, b 마이너스 a를 먼저 써주시고요. 그리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인데요. 지금은 이것이 n 더하기 n이 하나 차이였기 때문에 b 마이너스 a가 1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n은 1부터 100까지 자, n분의 1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대입해 보시면 1 집어넣으면 1분의 1에서 2분의 1, 그죠? 2분의 1에서 3분의 1 이렇게 가겠네요. 쭉 가셔서 나중에 100분의 1에서 101분의 1로 마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1에 101분의 1이 되고요. 자, 101분의 101에서 1을 빼는 거니까요. 101분의 10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적분 연습을 좀 해봤는데요.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말씀드린 정적분의 정의와 미적분의 기본 정의를 잘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잘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